AM 1230, FM 106.3 HD2 K-라디오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요즘에 국제뉴스, 국제정세 보시면 이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지난 주말 그리고 한 월요일 정도까지 해서 아브라함 링컨 항모가 이란 근해에 도착하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간 이란 사태 관련 내용 업데이트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상황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리알화의 가치가 절반으로 폭락하면서 촉발된 시위였고, 시위의 본질은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살기 어려운 생존의 문제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신정정권 체제를 바꾸자라는 목소리로 바뀌게 되었고, 1월 8일부터 이란 정부는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면서 디지털 암흑 가운데에서 강경 진압에 나서게 됩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흐라나에 따르면 1월 26일 기준에 확인된 사망자만 5,848명, 체포자는 4만 명이 넘습니다. 이 숫자들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숫자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또 일부 집계에 따라서는 사망자 집계만 3만에서 4만, 그리고 지금 현재 있게 되는 이 체포자 4만 명도 결국은 나중에 처형의 형식으로 가게 된다면 이 또한 사망의 명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있게 되는 숫자라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인도에서 1월 27일자에 보도한 내용 가운데 보니까 이란이 이 시위대를 감옥에서 이미 지금 잡혀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잡혀있는 사람들을 은밀히 그 안에서 처형을 시키고 시위 중에 사망으로 위장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인도에서도 좀 싣고 있었고, 여기에서 나오게 된 그 증언 가운데 보니까 올림픽에 이란에서 태권도 종목으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당시에 만 18세의 나이로 동메달을 따내면서 이란 여성으로는 역사상 최초의 메달리스트로 자리를 했던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 키미야 알리자데 선수가 테헤란 변호사로부터 전해 들은 증언이 이 내용 안에서 공개가 됐다는 겁니다. 재판도 없이 감옥에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지금 그냥 처형이 되고 있고, 앞서서 전해드렸던 집계 가운데에서 체포자가 4만 명이라고 했던 지금의 이 숫자는 말은 체포지만 다 처형 대상이 되고 있는 숫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가 하나 좀 오픈이 돼서 이 기사도 같이 좀 실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망자를 이전 날짜의 시위 중에 사망으로 지금 등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체포된 사람들도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숫자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폭스에서도 1월 27일 어제자의 보도에 의하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현재 지하 벙커에 은신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란 인터내셔널의 발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최고 권력자가 자국 국민을 두려워해서 땅속으로 숨어 들었다는 건 그만큼 지금의 신정체제가 정권이 위태롭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시위 때에는 공개석상에 나와서 강경 발언을 했던 하메네이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이번에는 그 모습을 감췄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은 신호이고, 신정체제 붕괴는 이제 시간 문제이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폭스에서 1월 26일에 보도한 제목이 보니 트럼프 항모가 중동 해역에 진입하면서 이란이 협상을 위해서 수차례 연락했다고 말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엑쇼스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협상을 원한다. 나도 안다. 그들이 여러 차례 연락을 했다. 대화하고 싶어 한다. 외교적으로 지금 풀어가려고 지금 이란 신정체제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협상 조건이라는 건 외교 차원에서 할게 될 향후의 협상의 내용은 이란은 모든 농축 우라늄을 제거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제한하고 지역의 대리 세력의 지원, 후티 반군이라든지 이런 대리전도 중단하고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을 중지해야 된다가 외교적으로 풀어나가게 되는 미국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우리가 큰 함대가 지금 그쪽에 항모해 있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보자. 이란을 향해서 큰 군사력이 지금 가고 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그들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그 압박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좀 나오게 되는 건 예루살렘 포스트가 1월 26일에 분석 기사를 냈는데요. 이 제목이 미군 전력의 증강 속에 트럼프 이란 정권 흔들 제한적인 타격 검토라고 하는 기사가 예루살렘 포스트를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해상 봉쇄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선례가 언급이 됩니다. 바로 최근에 있었던 베네수엘라입니다. 지난 1월 3일에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진입을 해서 마두로를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한 달 전 정도에 12월 초 해상 봉쇄가 선언이 됐었습니다. 약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베네수엘라를 바다에서 완전히 고립을 시킨 후에 기습작전으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 작전의 장점은 명확했다. 또 시위가 없어서 정권을 전복시킬 수 없을 때 대규모의 경제 압박이 시위를 또 촉진하고 다시 내부로부터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위의 모습이 조금 누그러졌다 하더라도 이게 끝이 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이란의 주변 바다를 한번 보게 되면 폭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군이 현재 어마어마한 해군력을 이란 근해에 집결을 시켰습니다. 항공모함인 아브라함 링컨이 월요일에 인도양의 중부사령부 관할 해역에 진입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베네수엘라보다 더 큰 함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치된 전력은 이렇습니다. 우선 해군 전력이 제5함대 구역에 이지스 구축함 7척, 항공모함 1척, 순항미사일 잠수함 1척,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 1척, 그리고 제6함대 구역에서의 이지스 구축함 4척, 이런 해군 전력이 있고요. 또 공군 전력으로는 F-15 스트라이크 이글 37대, A-10C 공격기 24대, 그리고 영국의 공군 유로파이터 타이푼 12대, 항모 함재기 50대, 여기에서 이제 항공모함부터 한번 좀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아브라함 링컨 호죠. 바다 위를 움직이는 공군 기지입니다. 여기에는 전투기 50대 이상을 싣고 다니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추진이라 연료의 보급 없이 20년 이상의 항해가 가능한 항공모함이고 이게 있으면 앞바다에 미국의 공군 기지를 갖다 놓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도 수백 개의 목표물을 추적하면서 요격하는 최첨단 방공함이고 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서 목표물의 타격이 1600km 떨어진 목표물의 타격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쉽게 말해서 하늘의 경비원이자 장거리 저격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미사일이나 드론을 모두 격추할 수 있는 방패 이지스 구축함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순항미사일 잠수함 물속에서 보이지 않게 접근하며 토마호크 미사일 150발 이상을 발사할 수 있고 또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면서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고 전쟁의 시작 그 첫 타격을 담당하는 암살자의 역할을 하는 순항미사일 잠수함도 있고 또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으로서 무한정 잠수가 가능하고 적의 잠수함을 사냥한다든지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특수부대 투입 등의 아주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 이것 또한 이란 해군이나 잠수함을 제압하게 되는 바다의 사냥꾼도 지금 포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군력은 이렇고요. 또 공군력으로 봤을 땐 F-15 스트라이크 이글 37대, 공중에서의 격투나 지상폭격,
둘 다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고 또 실전에서의 격추 기록의 100대 이상 이런 그 격추 기록이 있고 단 한 번도 격추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배자라고 불리우는 검증된 전투기가 지금 배치가 된 상태고 또 A-10C 공격기 또한 별명이 탱크 킬러라고 합니다. 탱크 버스터라는 별명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상 공격의 전문인 이 공격기까지도 느리지만 튼튼하면서 정밀 타격에 특화되어 있는 무기고 또 여기에 또 주목할 점은 영국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지금 함께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고 또 미국과 영국이 함께 작전한다는 상징도 보여주고 있고 미국 혼자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중 우세 확보 또 정밀 타격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국의 전투기도 지금 참여하고 있고 항모 함재기 50대 이 안에는 보면 전자전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또 그라울러도 지금 있으면서 이 전력의 조합들이 보면 잠수함으로 보이지 않게 접근을 하고 또 전자전기 같은 것으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미사일이나 전투기로 정밀 타격, 거기에 A-10을 통한 지상 시설의 파괴, 또 F-15을 통한 하늘을 장악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공격 체제를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동시에 이지스함의 구축까지 되면서 이란의 반격을 모두 막아내는 방어 체계까지 갖춘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력들이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에 배치가 되어서 즉각 해상 봉쇄가 가능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란은 정말로 취약한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의회 조사국인 CRS가 1월 21일에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목이 이란의 시위, 미국의 대응 방안과 의회의 쟁점들이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지금 이란의 사태를 어떻게 움직여질지를 보여주고 있는 의회 조사국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고요. 이 보고서가 지금의 현재 상황을 매우 잘 분석해주고 있었습니다. 의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시위가 과거와 다른 세 가지의 특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란 정부의 선택지가 지금 거의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폭력 진압과 함께 일부 정책의 수정으로 대응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났고 또 시위대가 신정체제의 전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1월 5일에 발표한 지원금이 월 7달러였었다는 거, 이게 그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란 지금 신정체제에서 해줄 수 있는 맥스가 이거였거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란의 지역적인 입지가 크게 약화가 됐다는 겁니다. 2024년에 이스라엘과의 충돌로 이란의 방공 시스템이 무너졌고 또 작년 6월 달에 핵시설까지 미국에 의해서 심각한 피해를 지금 입었고 거기에 시리아를 통해서 있었던 그 반군의 모습들, 아사드 정권도 무너졌고 헤즈볼라, 하마스 약화됐죠. 대리전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많은 카드들이 지금 다 좀 약해지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이란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가장 취약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구출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 대통령들도 시위를 지지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이라는 것을 의회에서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지금의 국제정세 차원에서도 미국에게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공격을 받으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수 있고 여기에 유가가 오르게 되겠죠. 현재 국제정세와 타이밍을 바라봤을 때도 러시아를 좀 이란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이란을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러시아는 러시아 자체가 지금 4년 가까이 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자기 앞 가리기도
상당히 지금 바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또 러시아 또한 봉쇄에 이 압박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면서 유가 상승을 반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라도 이란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데다가 한편으로는 이란이 압박을 좀 받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기름값이 올라갈 테니까 이란이 코너에 몰리는 게 러시아로서도 뭐 나쁠 건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시선도 한번 봤을 때 중국에서는 최근에 군부 숙청 문제로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력이 중국도 자기네 지금 집안 살림 단둘이 하기에 지금 바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국에 대한 내용도 언제 기회 될 때 자세히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봤듯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산의 방공 시스템이 미국의 최신 전자전 장비 앞에서는 소용없었고 무용지물이었다는 게 베네수엘라의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난 상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최신 뭐 전자전기나 아니면 뭐 그라울러 같은 것도 그렇고요. 차세대 전자전 장비 등을 탑재를 해서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준비가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가 미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시아파 전통의 아르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에서 얼마 지나지 않는 시간이 되고 나면 수천, 어쩌면 수만 명의 이란인들이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친지들의 40일째를 추모할 것이라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아파 이슬람에서는요, 시아파에서는 지금 사망 40일째 되는 날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구금 중에 사망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 때도 40일째가 되고 나서 그 시위가 훨씬 격렬했다는 겁니다. 다시 이번에 사태를 봤을 때도 아르바인이라고 하는 시아파 전통의 이 시간이 지나는 그 시점, 이때가 다시금 대규모 시위가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망자가 우리가 1월 중순 정도부터 1월 8일 인터넷을 전면 차단한 이후부터 사망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 시점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아르바인이라고 하는 시기가 40일이라는 것을 봤을 때 2월 중순 이후가 가장 이란 국민들의 분노의 수위가 최정점에 치달을 시점이고 또 그 시계가 아르바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의회 보고서 그리고 각종 외신을 종합하면 세 가지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상 시나리오입니다.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관리들과의 회의가 1월 13일에 있었다가 취소를 했고 또 대화의 의사를 비치고 지금도 이란에서 협상하자라는 얘기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고 하지만 이란이 만약에 협상 제안을 한다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동안에서의 이란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란은 핵협상에서도 시간 끌기 하면서 핵 개발을 계속해서 해왔던 전력도 있고 또 오바마 정부 때 맞았던 그 핵 합의도 이란이 은밀히 위반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번에도 이란은 협상을 빌미로써 시간 벌면서 체제를 안정시키고 또 미국의 군사 행동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협상 조건인 모든 농축 우라늄 제거, 장거리 미사일 제한, 대리 세력, 후티 반군 같은 이런 대리 세력 지원 중단, 이란 체제의 핵심 권력 기반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이란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실행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긴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란의 말만 믿고 협상 테이블에 앉기에는 과거의 경험이 좋지 않고
검증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 그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 안에 분명히 들어가는 시나리오긴 하지만 협상 테이블이 열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실질적인 합의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결국 협상이라는 건 시간 끌기용의 쇼가 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는 해상 봉쇄나 아니면 제한적인 군사 타격 시나리오가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바로 해상 봉쇄 시나리오입니다. 예루살렘 포스트가 집중 조명한 방법이 됩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에게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터키 등의 이란의 주요 교역국들이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베네수엘라처럼 한 달 정도의 시간 안에 극도로 압박을 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해상 봉쇄 시나리오. 그리고 세 번째가 제한적인 군사 타격입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적이고 의미 있는 작전을 요청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장기전 원하지 않고 한번 시작하면 빠르게 치고 빠지자. 그리고 지상군의 투입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시위대를 학살한 바시지 민병대 시설 또 책임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자신이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패턴도 언급됩니다. 해상 봉쇄, 그 다음에 극도로 긴장과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기습 타격, 하메네이 제거 또는 체포, 이런 수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 경우가 된다면 아마도 2월이나 3월경에 이란 사태가 정리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에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군사 행동의 위험도 지적을 합니다. 이란의 군부나 정치 엘리트의 대규모 이탈이 지금 아직 없다는 겁니다. 혁명 수비대가 현 체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 변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 한 사람으로 끝날 게 아니고 혁명 수비대라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이것을 타겟으로 본다면 마두로의 축출처럼 핀포인트 작전 가지고는 택도 없는 일이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감안을 해봤을 때 그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를 안고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상대적으로 해상 봉쇄에 들어가고 나면 보복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 세계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가 폭등을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중동 파트너 국가들도 사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의 파트너 국가라고 한다면 사우디,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입니다. 호르무즈 이거 봉쇄되면 주변국들까지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오프 더 레코드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알자지라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걸프 아랍 국가들이 이란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트럼프에게 압박했다. 그들은 이란 공격이 중동의 혼란을 빠뜨릴 것을 우려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워싱턴 포스트는 더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안보 보좌관들이 이란의 공격을 검토했지만 비용 문제와 중동 동맹국들의 자제 로비로 물러섰다라는 내용으로 다룬 기사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란이 인근 국가들에게 경고했다. 만약에 미국이 공격하면 그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 이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터키에 있는 미군 기지가 그게 타겟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후의 혼란도 걱정입니다. 이라크나 리비아 사례처럼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의회에서도 이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원 결의안 1008호처럼 이란 정부를 규탄하고 시위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군사 개입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의원들도 있습니다. 하원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 의회에서는 이란계 미국인 최초로 민주당 하원 의원인
야사민 안사리 의원을 비롯해서 양당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하원 결의안 993호를 발의해서 이란 시위대를 지지하고 이란의 정부를 규탄하는 의회 내에, 미국 의회 내에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토마스 메시 하원의원, 민주당의 로칸나 하원의원 등은 의회의 승인 없는 이란의 군사행동 금지, 여기에 관련된 전쟁 권한 결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특히 메시 의원은 공화당 소속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행동에 반대해서 트럼프로부터 직접 압박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월 14일에 있었던 퀴니페악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70%가 이란의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외신, 또 의회의 보고서, 또 미국에서의 설문조사, 종합해서 이란 사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폭스든 예루살렘 포스트든 미국의 의회 조사국이든 그 CRS 보고서요. 그리고 국내외의 여러 분석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이겁니다. 이란이 1979년 이후에 가장 취약한 상태가 지금 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검증된 방식을 고려하고 있고 신정체제의 붕괴는 점점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가 결정적인 고비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로 외교적으로 이게 문제가 풀어질지 아니면 해상 봉쇄로 갈지 아니면 제한적인 군사 작전으로 갈지 한 가지 확실한 건 감옥에서 재판도 없이 처형당하고 있다는 이란 시위대들의 고통이 하루빨리 끝나고 이 지역에 평화가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